넣으셨죠? 아, 네, 그러면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워주셨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있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참여 때 아, 병이. 이한동 총리. 반갑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인사 올려야 되는데. 이쪽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그쪽으로 할까요? 예. 네, 잘 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대표 회장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저 충북에서 이거 양계 누구지? 박재철 씨? 네. 예. 아까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우리 네. 양계인대 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다음 뭐 특강 형식으로 네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는 거잘 배우고. 반갑습니다. 명절을 잘 보시겠습니다. 이거 사회를 보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 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사회를 맡은 오인순 수석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이종 회장님이 아마 조금 후에 도착하게 밑에 아마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회 및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 이사장이신 사선의 정우택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한우협회 회장 김홍길님 소개해주십니다. 대한양계협회 회장 오세율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님이십니다. 고려인삼협회 황광보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임현옥 회장님이십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성웅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수산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정수님이십니다. 예, 그럼 먼저 정우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최대 명절인 우리 추석을 앞두고 한 번 정말 바쁘실 텐데 오늘 또 거기까지 들어와 주시고 또 우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농수산 쪽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인과 또 현황에 대해서 또 직접 또 오늘 말씀도 주시고 오늘 저도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 김영란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이 법률은 제가 그 19대 후반에 정무위원장을 할 때 제 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제가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각별하게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특히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경제 쪽에 쭉 잔뼈가 굵어왔던 분이라 사람이라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에 대한 저는 우리의 시각을 여러 차례 바뀐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자리해 주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이 갈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런 것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우리 대표님들과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끼친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법이 의미하는 이 나라의 가장 그 고질적인 이 발전을 위해서 이 고질적인 이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데 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들이 우리 국민과 또 언론으로부터 나온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오늘 이런 대표님들과의 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사후적으로라도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 8월 17일 날 우리 당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현황과 또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이걸 강구해 나가야 된다. 제가 바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고 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제가 당 정책이라든지 또 당 대표에게도 전해서 우리 당에 제가 여러분께 들은 얘기를 또 가감 없이 우리 당의 수뇌부에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각 대표님 또 특히 지금 자리 오신 우리 이용기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경청하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도착하신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 대표이신 이용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또 우리 한국장이 그런가 의원 회관에서 한다고 난 정도 연락을 받고 그거 가가지고 왔더니 김이 식당에 한다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단체장님들 갑자기 정우택 의원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더군다나 이게 농민단체가 김영남보다도 사실은 우리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앞서서 FTA보다도 더 무섭다는 이 김영란법을 막아보자고 가진 방법을 다 통해서 정말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참 피 끄는 이런 애절한 이 농민들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전달한다고 또 뜻을 관찰하겠다고 특히 우리 하나협회 김원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인삼협회 우리 반상배 회장님이나 한남대 회장님, 특히 우리 또 축산 쪽에서도 오세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재용 회장님하고 큰 종합단체의 우리 한농연을 비롯한 농촌 지도자 우리 김성훈 회장님, 또 여성에서는 우리 생활개선의 이면호 회장님 정말로 고생들 굉장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취지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또 각종 토론회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권익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뭐 한다는 데도 없이 마지막 정말 우리 역량을 다해서라도 이거는 결코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또 농축산물이 여기에 대상에 포함됐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규모 집회까지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쪽에 저희가 볼 때는 서로 눈치 보는 이런 입장에서 그냥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더 좋은 나라 전략 연구소까지 또 이렇게 오픈을 하셔가지고 사장님 계시면서 저희같이 또 이 농민단체가 뜻을 전달하고 싶어도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우택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의 이 추석 명절에 냉정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한번 이 현실을 판단해 보니까 정말로 지금 시행을 하기도 전인데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농축산물들이 전혀 판매가 되지도 않고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저는 또 실질적으로 이 농협이라든지 이런 할인마트에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농축산물이 이렇게 안 팔리는 거는 시행도 되기 전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알고 미치는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결코 이 법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또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농축산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다행히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당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더없이 고맙고 저희 단체들은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힘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 일정 관계상 3시 20분까지 기념 촬영에서 마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 핵심적인 토론을 좀 해주시고 향후에도 추석을 지난 이후라든가 이 분석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저희 전략연구소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20분요? 예. 20분만 하고 그냥 3시야 벌써? 말씀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제일 먼저 할때 제일 그래. 취급하잖아. 급하신 분도 하세요. 예. 오늘 우리 정택 의원님께서 특별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참 우리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농수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하는 해남으로서 잘 팔릴 수 있게 판매 제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정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동의를 합니다. 이 나라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지 않는 것은 다 100% 우리 농민단체들 다 동의를 하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니 이 부분을 좀 바르게 고쳐보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 정부위원회 계실 때 통과시켰다고 말씀을 하시고 관심도 많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통과할 당시에는 부정부패 막자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은 없고 또 반대할 국민은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전후방 산업이나 우리나라 농축산업계에 이렇게 피해가 있을 줄이라고는 상세히 솔직히 몰랐다라는 게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세세히 잘 살펴서 우리 국내 산업이 농축산업계가 얼마나 피해가 예측이 되고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쪽에만 봐도 1조 원 이상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되고 선물 세트가 4,000원 그리고 식당, 한우집, 정육점 여기에서 한 6,000원 가까이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전후방 산업 가공이나 도축장이나 또 사료나 동물약품이나 유통센터나 모든 데에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이래서 1조 수천억 가까운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지금 추석에 지금 집계가 나왔는데 저희들 한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추석 전에 89,000두를 잡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84,000두를 잡고 올해는 이 김영란법 여파로 인해서 75,000두밖에 도축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15,000두 가까이 적게 잡았는데도 도축을 했는데도 이 고기도 맞아 다 팔리지를 않고 가격이 하락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고맙고요. 또 의원님께서 잘 좀 판단하시고 상세히 좀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좀 제어해 줘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의 욕심이랄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버리면 수입 농수축산물이 활기가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점 3만원 가격을 정하고 선물용 5만원, 10만원을 예를 들어 정한다면 국내산으로는 국내산은 친환경 축산이나 친환경 농산으로서는 식당에도 맞출 수가 없고 또 선물도 국내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좀 분석하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좀 선택하시고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국내산 농수축산물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의원님들한테 받고 있는데 또 정 의원님도 회의 또 동의서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까지 84분 의원님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57분, 그리고 더민주 14분, 국민의당 12분. 참고로 전부 강원에서는 100% 의원님들이 다 동의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우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통과도 시켰지만 또 개정도 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려인사면의 백홍광고입니다. 뭐 각자 이제 맡은 단체의 품목 갖고 좀 이야기하게 되니까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농산물 자체가 실제는 맑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부정부패 방지를 하자고 하는 걸로 김영란법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미풍양속에 의해서 그동안 나누던 부분을 지금 나누지 못하게 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생산량은 지금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평균 식재 면적이 4,630헥타르인데 2010년부터 2015년 작년까지 식재 면적이 6년간의 평균은 3,151헥타르로 3분의 1이 급감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팔로는 지금 줄어드는 입장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소모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 중국에 나가는 물량 자체도 작년 동기 대비 1, 7월 동기 대비해서 뿌리삼 같은 경우는 60%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어렵고 국내도 더 어려워지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인삼업계는 이제 인삼의 종주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 선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삼이 정작 중국은 고려삼의 종주국이 자기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선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생산이 기반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인삼의 종주국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인삼 산업이 존립 위기에 지금 처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해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 따른 대안 중에 하나를 좀 제시를 하면은 우리가 생산되는 수삼 전체 물량의 한 60% 정도 선은 홍삼 원료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홍삼과 홍삼 제품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나머지 한 5% 정도 선이 백삼으로 들어가고 35% 정도 선이 수삼으로 판매가 됩니다. 홍삼으로 판매되는 것 중에서 보면은 뿌리삼으로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 선이 차지하게 되는데 차제에 인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홍삼에 부과되던 부가세를 제외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2013년 방주폐법 시행한 이후로 동충하초나 하마유, 고려삼, 우리 인삼인 고려삼, 그 다음에 제비집의 판매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본 취지하고 어긋나게 농축산 산업 전체가 위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 의원님 그 활동은 여러 곳을 통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부분이 정작 우리 농축산 부분에서 좀 위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사면서 우리 고려사님 황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의원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정 의원님 보면서 뭐 고향 우리 저 지역 의원님이셨고 친지 만나본 그런 기분입니다. 인삼이 뭐 다른 품목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인삼 전문가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채무가 1조 5천억, 2주 정도가 쌓여 있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 FTA 또 김영란법 이러니까요.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인삼이. 종조금 이게 효의 상징으로 거의 이게 뭐 이렇게 선물 뭐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혼자니까 아니 뭐 서울에 무슨 과천부터 긴다고 그냥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밭에서는 계약 되지 않은 것은 밭에서 계약되다가 있는데 밭에서 밭대기 이렇게 움직이고 파고 거는데 상인들이 꼼짝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물려면 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묘도 안 뿌리고 사고 팔려 아예 하질 않고 있고요. 이게 좀 뭐 무슨 뭐 조금 피해가 있고 뭐 수치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 어떤 큰 대책을 안 해주시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좀 역시에서 좀큰 힘 가지시고 크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비슷한 말씀인데 혹시 그 업계를 대표해서 요 얘기는 좀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 저는 어깨보다 어떤 좋은 소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님과 만나뵈야 되는데 늘상 이렇게 농업 쪽으로 그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가랑비에 어쩌듯이 지금 큰 단체 큰 농업 쪽으로 뭐 한우나 이상 같은 때는 현실적으로 크게 피부에 닿지만 저희들 이제 과수고 쪽에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건 못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이제 뭐 작업을 좀 소급여 작업으로 이제 나간다 생각한다 하지만 그거는 택배 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이 택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하는 회사도 많은 그 유동성으로 갖고 활동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농업 쪽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흔들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생겨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또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은 더 농업계 쪽으로 사실 아주 아쉬운 거는 시내 쪽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시골 쪽으로 너무 약한 의원님들을 분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불만도 많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우리 농업 쪽으로 단체들이 힘을 더 실어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더 힘껏 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 먼저 목소리도 좀 오래됐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우리 그 정현님이 충북 지사님 계실 때 제가 그 충북 회장을 같이 했어요 의원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지사님 계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농업에 대한 관심이 기대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그 농민 입장에서 의원님한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왜냐면 지금 이건 말이 안 된다 솔직히 눈상으로.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을 1년에 한 13조 지금까지 거의 뭐 계속 해마다 그 투입을 하면서 농촌에 그 어떤 그 삶의 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책을 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옛날에 사과가 쪼말하던 거를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3만원, 한 박스 3만원 가던 걸 지금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만원이 가고 20만원이 가고 한우 같은 경우에 보면 나 지금 답답한 게 지금 정부에서 매년 한우 육성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솔직한 지금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그 김영란법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란법을 하되 어떤 그 농업에 대한 피해 대책은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때 그 뉴질랜드인가 덴마크에서 그 저기 축산하시는 거 진짜 덴마크인하고 와가지고는 굉장히 그 김영란법 때문에 호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인터뷰를 좀 하자는 건 제가 안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나름대로 이제 아까 우리 그 한우 회장이 얘기한 대로 한우가 어려우니까 외국산에서 그 수입을 하는 아니면 수출을 하는 국가에서는 아주 호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좀 어렵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의원님이 차관으로 좀 앞장을 서서 이것만큼은 하되 농업에 대한 부분만큼은 손질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들이 그 국내에서 저희들 자급률이 24%인데 자급률이 24%의 수도자격을 빼고 나면 5에서 10%예요. 사실 우리 자급률이.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우리의 농업에 우리의 그 농산물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여튼 깊이 고심을 좀 해서
그런 농업인들이 우리 그 어떤 잘 살고 우리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고려를 하여튼 위원님 시야상담 좀 해주시고 아까 추석 쉬고 긴 시간 동안 하여튼 위원님하고 아주 진땀에게 얘기를 좀 해서 의원님의 그 능력을 한번 기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아니고 우리 정우택 의원님이 이렇게 또 농축산 김영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데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종축계량협회는 우리 축산물을 고급화하고 품질을 생산성을 높이는 그 종자계량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한 6,600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지금 가장 우리 피해가 큰 것이 농축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6월이 1990년도 되고 2000년도에 저하고 세고이 좀 개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1차 산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1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냐면 품질의 고급화와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기본 우리 농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가격 경쟁이 없으니까 품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국가가 존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1차 산업이 우리 정 의원 다시피 국가의 뿌리 아닙니까? 미국이 뭐 첨단 산업이다 여러 가지 그 군사적으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량 1차 산업국가 1차 산업국가거든요. 먹거리 가지고 사실상 온 세계를 소련도 지배하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시켜주시고 값싼 수입 축산물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각 나라에는 FTA가 되고 나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그 나라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김영란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축산물 국내 수요를 막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농축산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책 자체가 축구로 보면 자산불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뭐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도 없거든요. 그동안에 3, 40년 농축산업을 그렇게 발전시켜 놓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한우 같은 거 일본의 화우가 오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고급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 비싸다 하지만 일본의 화우는 2배, 3배 비쌉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화우 산업을 또 육성을 해나가고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갔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일본의 화우고기를 파는데 1kg에 54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고기 그 고급류의 시장이 그야말로 큰 시장이 있는데 이러다 말해 고급류 가기 전에 좀 한우 산업이 무너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우 산업이나 인삼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민족 사업입니다. 민족 사업을 우리가 키우기로 한 경우에 스스로 우리가 민족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까 종주국으로서 인삼 산업도 무너지고 한우 산업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농축산업하고 우리 민족산업은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방지법이 이번에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강조하고 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새삼스럽게 너무나 이게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경제가 어렵도록 법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은 살려놓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했지만 김영란법에 우리 농축산물은 제외한 규정을 둬서 그야말로 부정부패도 막고 우리 1차 산업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돼야지 이것이 하다가 진짜 우리 농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이 더 좋은 나라를
전략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감사를 드리고 해서 큰 틀에서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제목 드리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촌이 뭐 정의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굉장히 지금 피폐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지금 해마다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8%밖에 안 된다. 농촌 인구가 8%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귀농귀종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귀농 정책을 뭐로 씁니까? 농촌을 죽이면서 귀농 정책 쓰지 말아야죠. 그래서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애기 울음소리가 끝나고 노인들만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귀농 정책을 쓰는데 농촌에 소득이 없으면 농촌은 누가 옵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오죠. 인삼재배, 한우, 여러 가지 특용작물, 각종 선물이 다 전부 수입원인데 그런 수입원은 기대 없이 귀농귀촌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귀농귀농 정책을 써야 되면서 이번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제외되지 않냐. 일본이 지금 인구가 농촌 인구 200만이라는 깜짝 놀랐어. 한국은 400만인데 한국도 아마 한 10년 안에 200만 원도 줄 겁니다. 한국도 10년 줄고 농촌이 일본의 농촌 주택이 100만 원입니다. 빈집이 한국도 정부에서 지금부터 이런 그 법으로 한국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국회에서 그 실법의 정책을 세워서 우리나라 전체가 도농이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농촌은 뿌인데 시골에 울음소리가 끝나니까 벌써 오란데 그런 농촌 지금 묻혀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뭐 3개월 4개월에 한 명. 도시에는 전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에 국회의원 3명이야. 그럼 3명이 뭐 필요해? 남양주시 인구가 뭐 인구 60만이 되지만 이게 그런 것조차도 저는 잘 못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못마땅하게 말씀인데 좀 참으시고 좀 좋은 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총장님 말씀 좀 패스 많이 입니다. 수산업계 입장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덕 의원님하고는 이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전국 대회가 속초에서 있었는데 그때 장관님이 이한동 총리님하고 모셔서 같이 업계에서는 최초로 총리까지 모시고 했던 그런 특별한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당 대표께서도 콜레라 때문에 수산물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수산시장까지 가서 앞으로 몇 끼니 마다 이제 회를 먹겠다 할 정도로 뭐 고소한 문제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겠는데 수협에서 집계를 하니까 2015년도에 수산물 총 판매된 게 한 8조 9천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명절에 한 21%가 판매되는데 그 금액이 한 1조 한 8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21% 정도가 차지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산물은 97년부터 수입 자유화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트에 가서 보면은 뭐 수산물 수입산물이 한 70% 이상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거의 가속도를 또 붙이지 않겠는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고 아마 이번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입 수산물이 진짜 완전히 국산 수산물을 압도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수입 수산물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분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 이상 밑으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고기가 나질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농축수산업들 같이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데 그동안에 뭐 정부 조직이 바뀌어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같은 1차 산업에서 수산업도 꼭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옛날에 있는 체제하고 관심 가지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추가로 꼭 얘기하실 분 더 계시면 말씀을 듣고요. 우선은 조금 시장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표님부터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실질적인 걸로 하면은 지난번에 김종태 의원이 이걸 좀 제외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어요. 19대 때. 근데 지금도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 20대 때 지금 법안이 새로운 법 이거 노선을 제외하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죠. 그 법안은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해서 법안 발의 이거 자체는 이미 기돼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뒤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새누리당 내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그 개정통일서가 지금 몇 명이 됐나 그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니까 84명이 됐다고 지금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84명이 됐다고 돼서 또 새누리당이 그중에 57명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저한테도 이 사인을 했다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상임위원장인데 제가 스스로 개정안에 사인하는 게 굉장히 좀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개정통일서에 기꺼이 사인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부정부패 방지하는데 1차 산업인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를 둬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탕에서 제가 통과를 한 상임위원장이지만 제가 기꺼이 사인했다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이번 명절이 끝나는 그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20일간.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거는 산자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농축산위원회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활동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음 추석 끝나고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 열리는 마지막 날 그 사회분야 질의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만은 9월 23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 제가 대정부 질문자로 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저희 총리를 상대로 해서 김영란법에 제가 통과시킨 장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대정부 질문을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 발의된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의원들 통해서 활동을 좀 해주시고 저도 중앙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통해서 정부한테 촉구를 하는 말씀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사실 하셨어요. 이게 막상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걸 3당 원내대표 청와대 조치했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뒤늦게 좀 말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은 9월 28일 날 시행이 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그 전까지 과정이 어쨌든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시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서도 좀 문제가 발생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개정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방향을 좀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이거를 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시행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아마 농축산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개정 논의가 이제 소위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국회 내에서 여론이 될 때 그때 확실하게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윤옥 회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건 단순히 농사뿐만 아니라 연관산업효과가 굉장히 큰 아까 택배 얘기했었지만 분명히 뭐 택배를 비롯한 유통업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관광산업 뭐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우리 임 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미 제가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이것이 수입되면 수입 농산물이 한계를 친다. 또 우리의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저 종자 협회 우리 이렇게 축계랑 협회됐지만 종자 부분 이런 데서 우리가 소위 뭐라 할까 우리의 기본 뿌리가 흔들리게 되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법안이 발의돼서 이 법안을 빨리 개정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이미 기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 제가 정책이든지 또 뭐 당 수립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시행 후에 일괄 개정 논의가 있을 때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또 이번에 농산물 오늘 이 자리는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추후에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혹시 또 제가 심부름할 게 있으면 여러분도 심부름하고 또 여러분 또 아는 의원들 많으실 테니까 또 그분들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의견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요새 잘 안 나옵니다만은 예전에 이 농업 부분을 저는 이 형님 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갖고 아마 한 10년 전에는 형님 산업이라는 얘기가 한때 좀 유행을 했습니다. 요새 농을 형님, 맏형님, 형님이 잘 돼야 이 동생도 잘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형님 산업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안 나와요 농업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형님 산업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고요. 또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가친이 1955년에 이승만 박사 계실 때 제가 13대 농림장관이 제 가친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농협법을 만들고 뭐 농협이 지금 된 것도 그때 아버지가 이 박사께 결제를 안 하시는 걸 그때 용케 받아내셔서 농협이 설립되고 또 우리 농업 부분에 55년부터 57년 그때 자유당 때는 이 반년 장관이라고 해서 농림장관이 오래 못했다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최장수를 하시면서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농업 부분은 당연히 하고 우리 김성훈 회장님이나 우리 이면호 회장님이나 우리 박 회장님 계시지만 제가 지사할 때도 우리 특히 축산 쪽 이런 데는 아마 타 시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대폭 집어넣어서 했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김영란법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은데 또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돼서 하지만 또 김영란법은 또 김영란법대로의 또 국민들이 원하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김영란법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배려가 같이 가야지 이 김영란법이 성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제가 우선 당장 23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 하여튼 이 문제를 한 꼭지를 넣어서 제가 총리한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오늘 조금 앞에 일정이 늦어서 그랬는데 저도 좀 어디 좀 가야 될 일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꼭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듣고요. 슬슬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뭐 한 말씀 더 마무리만 예.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점검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농축산 상임 대표를 비롯한 우리 회장단을 이렇게 임원들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받으신다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농축산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했을 뿐이지 잘못이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받아주시는 의원님은 우리 농축산연합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힘없는 우리 농민, 대접받은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에도 저희가 건의도 보내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박근혜 정부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더 좋은 나라 전략 연구소를 이렇게 만드시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연구소의 농업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는 것은 그래도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농업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직접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업을 챙기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농민단체들하고 한 번밖에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게 그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도 안 지키고 계시는데 이번에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정부 직위도 기회가 되셔서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직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농민단체들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한 내용을 저희가 이미 문서로서도 요청을 해놓고 뭐 비서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잡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가 좀 주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우태 의원님께서 좀 역할을 좀 해주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좀 나쁜 건 다 아실 테니까 네, 이날 대정부 질문할 때 대통령께서 이 농수산이 우리 연합 대표들 한번 그 매년 간담회 하시는 걸로 내가 알겠는데 잘 안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한번 주선할 의무가 있냐고 내가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뭐 대답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게 나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저거 여기다 또 말했지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 지지 안 하면 그거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정우태 의원님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인들을 위해서 특히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고 명절 앞두고 한 번 하면 정말 보고 싶을 텐데 이렇게까지 여의도까지 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신 거 걸음 헛되지 않도록 보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기념 촬영을 간단하게 이쪽으로 네, 앞에는 앉아 계시고 한국농축산연합회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한국농축산연합회 화이팅!